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네요. 오는 25일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행사인데 그동안의 정상회의와는 다르게 국민 참여형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적인 축제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투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우선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이시죠. 탁현민 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탁 의원님은 이제 뉴스쇼 우리 청취자들하고 낯이 좀 익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예.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기분이. 어느새 편해진. 탁 의원님이 이 일을 이제 맡으셨고 그리고 이분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약간 좀 떨려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만든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박진영 너의 뒤에서,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신승훈 I believe, 박정은 편지할게요, 임창정 결혼해줘.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등등등등 이걸 제가 다 얘기하면 오늘 방송 끝납니다. 아니, 저는 들어보세요 해서 노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작곡가 김형석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김형석 씨도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예, 그 11개국 한국 포함한 11개국 그 아세안 가수분들하고 네. 그 위아더월드처럼 그 떼창이라 그러죠. 떼창. 예, 그걸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에피소드가 꽤 있잖아요. 그 작업하시면. 예, 뭐 이렇게 11개국을 다 이제 다니면서 이제 예. 그 비디오하고 이제 음원을 녹음했고요. 또 어떤 가수분들은 녹음실이 좀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예. 대만에서 또 녹음도 하시고. 예, 근데 그 이제 재밌는 게 동남아 이제 그 나라들이 직항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 라오스 갔다가 태국 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갔다가 이렇게 경유를 많이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다 다니지는 못했고요. 스태프들이 많은 고생들을 좀 했죠. 아니 보니까 이름들이 그 나라에 꽤 유명한 가수들이 예, 많이 유명한 가수분들이고 참여한 거죠. 예, 그러니까 A급 가수분들이 A급 다. 가수들이. 예. 이분들이 그럼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건 25일 날 24, 25일은 거의 많은 다 대부분 와요? 오시고 못 오신 24일 분도 날 있지만 이제 저희가 전야 콘서트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모여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어요. We are the world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세안의 그렇죠. 평화와 화합을 야. 위한 음악입니다. 근데 되게 뜻깊었던 작업이었고요. 예. 아세안 가수분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곡을 불렀던 경우는 아마 없지 않았나.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진짜 그러네요. 보니까 이름들이 여러분 브루나이에 어떤 가수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가수는 누굴까? 캄보디아는 누굴까? 라오스, 미얀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겠어요. 정말. 가수 찾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행사의 어떤 무대를 기획하고 작곡도 하시고 네네네. 연출한 분이 김형석 씨. 연출은 이제 우리 탁현민 위원이었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연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예, 김양수 예. 작곡가가 항상 많은 행사에 음악 감독 역할을 해주셨어요. 여태 그런 그래서 인연으로. 뭐 싸고 좋은 음악을 싸고 싸고 질 빠르고 좋은? 해치지 않아요. 뭐. 물거나 해치지 않아요. 뭐. 이런 절친 두 분이 이번에 의기투합해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제 무대를 준비한 건데, 탁현민 위원님.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 큰 행사인 줄은 압니다만 이렇게까지 더 힘을 주는 이유는 뭔지, 이게 어떤 의미 행사길래? 이 정상회의라는 게 되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G7이나 뭐 G20 같은 거 보면 아예 도시 전체를 소개시켜 버리고 집회와 시위가 그치질 않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도시들이 정상회의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소 현지 그 시민들이나 자국의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서로들 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정상회의라는 게 국가가 주도하는 일종의 컨벤션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경우도 저희 바람은 대개 정상회의가 그렇게 그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로 그 의도대로 예.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만 만들 수 있으면 우리나라 그리고 부산이란 도시가 아마 컨벤션의 아주 주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로 인한 예.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예컨대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는 관광과 컨벤션이 그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도 저희가 다양한 부대 행사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예. 바로 그런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죠. 하긴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난 뒤에 싱가포르의 주가가 그렇죠. 엄청 올랐어요.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 결과가 좋지 베트남도 않았는데 그렇고. 베트남조차도 베트남도 그랬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바람이 있다면 예. 그 솔직히 불편하실 거예요. 10개 나라 정상들이 부산 시내를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고 아. 조금만 참아 주시고 국민들이 부산 예, 시민들이 조금만 참아 주시고 준비한 부대 행사들에 한 번만 더 그 관심을 주시면 그게 진짜 몇 배로 아마 부산과 우리나라에 그러네요. 돌아올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주목을 받아보자. 즐기기도 하면서 주목도 받아보자.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득이 된다. 모두가 싫어하는 그 국민들이 싫어하는 세계적으로 항상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정상회의를 예. 대한민국의 부산은 사람들이 환영하더라. 이게 저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김현석 씨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도 결국 그 나라의 탑 가수, 미얀마 탑 가수, 캄보디아 탑 가수,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브루나이 탑 가수 막 예. 오면 그 나라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또 열광하면서 볼 거고. 다들 이제 케이팝을 좋아하니까요. 동남아 예, 어느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또 가수분들도 큰 의미를 그럴 수 있겠네요.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야 정말 동남아에도 예. 노래 잘하는 가수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어. 너무 그 몰랐던 거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었고요. 제 그 스스로는. 고민도 있으셨잖아요. 그 이제 김영수 작곡가가 하셨던 말씀 중에 예. 이게 케이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예. 실은 그 나라의 보수적인 분들이나 혹은 그 나라의 그 기성세대들은 불안해하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왜냐하면 왜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차이나 팝이 유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모든 젊은이들이 그 노래만 듣고 우리가 그게- 저 문화에 먹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런 걱정을 불안감?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아시아 팝 예를 들면 예. 뭐 유로팝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타기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 같이 예, 모여서 그렇죠, 작업하는. 그렇죠.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예,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는 처음이죠. 아세안 국가들은 처음이죠. 야,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목도를 높이는 행사들. 근데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참여형이란 거는 어떤 식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길래 그게 가능해요? 일단은 부대 행사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 아세안 푸드 스트릿이라고 해서 푸드 스트릿? 예. 지금 10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직접들 가서 현지 주재원 공간원들이 현지에 가 계신 분들의 도움을 예. 받아서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찾아가지고 예. 그중에 제일 잘하는 포장마차 주인을 모셔오는 거예요. 아, 배워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냥 그렇죠. 모셔와요? 2주간 모셔와서 예. 그 10개 나라의 그 길거리 셰프들을 한 장소에 모으고 와. 그 거리를 아세안 푸드 스트릿이라고 하고 아세안의 맛이라는 제목의 2주간의 음식 행사를 열게 됩니다. 아니, 그분을 딱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는 분,
길거리에서 뭐 튀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그냥 모셔온다. 그렇죠. 바로 이분들 가십시오 하니까 오케이 하고 오시던가요? 아니죠. 일단 납득을 못 하시는 이게 거예요. 뭔- 왜냐하면 뭔 상황인가? 유명한 셰프분들은 그런 초대가 많지만 예, 이분들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고 왜 나를 갑자기 이게 아, 다 무슨 튀기고 있는 나를 왜 해?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 가서 장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셔서 그렇죠. 그걸 납득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근데 기후가 동남아는 다 따뜻한데 예, 예. 여기서 걱정이에요. 눈발 날리면 난방을 잘해야 돼요. 당황스럽겠네요. 게다가 지금 나라들 이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혹시 이런 곳에 이제 길거리 음식 파는 분들이시라면은 해외 여행도 못 해본 분들도 계실 수. 처음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한 분이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 저희가 초대를 하고 수락을 해서 현지 공간을 통해서 이제 서류를 갖춰서 예. 비자를 신청해라 예, 얘기했더니 이상한 브로커를 또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 비자 현지 신청하는데 왜 브로커를. 또 브로커를? 그래서 돈을 날리고 예. 자기 돈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또 막 처리를 했던 그런 사연도 좀 이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10개국의 길거리 요리사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언제 문 엽니까? 이 길거리. 오늘이 오픈입니다. 오늘요.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세안 정상회의 끝나는 날까지 한 약 15일에서 한 16일 정도. 예. 어느 나라 음식이 제일 기대됩니까? 근데 신기한 게 동남아 음식 중에 예. 그 묘하게 예. 이를테면 쌀 같은 경우는 음. 또 그 아세안 국가들의 공통적인 어떤 음식 소재이고 그리고 뭐 꽃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도 되게 다 비슷한 그래서 의외의 공통성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스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 게 네, 많죠. 많고. 야, 사람들 엄청 몰리겠는데요, 김현서 씨? 그러니까 보통 동남아로 태국, 베트남 다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식들이 다 이렇게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아마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상회의 하는데 네. 길거리 음식점 쭉 놓고 행사할 생각을 했는지 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진짜 기발하다. 타기원 이렇게 보면 예. 좀 실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볼 때는 꼭 뭐 이렇게 기획하고 이럴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뭘 좋아할 거라는 거를 이렇게 되게 이제 이런 고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진짜로 뭐 다른 나라 이런 정상회의를 하거나 예. 양자회담을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뭐 배우자, 뭐 예. 알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게 뭐 문화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입는 거, 먹는 거,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같이 공유하면 맞아요. 그게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 여행 가면 꼭 저 야시장 같은 데 가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 그게- 먹던 게 이런 거잖아요. 예, 맞아요. 홍콩이나 이런 데 야시장 이런 데는 예. 미슐링 그 자격도 받은 예. 그럴 데도 정도로. 있고 그래서 맞아요. 예. 아, 그게 하나 있고 또 비밀 병기 뭐 있습니까, 타기원? 다른 부대 행사도 많긴 한데 오늘은 아직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뭡니까?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상회담의 본회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만찬의 갈라 디너예요. 만찬이면 밥 먹는 거고. 그렇죠. 정상들이 모여서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날에 모든 정상이 다 참여해서 만찬을 하세요. 예, 이게 예.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런 다자회를 할 때는 서로 경쟁 관계예요. 의전 담당자들은. 아. 쟤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서 뭘 먹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화 행사를 하나. 아하. 근데 이게 대개는 고 정상과 한 200명 정도의 수행원들끼리 즐기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번에 이걸 공개를 하기로 했고 방송으로. 아, 중계합니까? 예, 생중계? 그래서 밥 먹는 장면만 빼고 생중계는 아니고 딜레이 방송이죠. 한 아, 5시간 예, 정도. 예. 밥 먹는 장면 굳이 이제 보여드릴 이유가 사실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인사하시고 공연 그 갈라 공연을 만든 그 부분을 같이 붙이는데 예. 이제 그 갈라 공연의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진행은 배우 정우성 씨가 정우성 씨요? 예, 하시기로 했고 와. 아마 좀 품격 있는 디너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여자 싶고. 진행자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바쁘신 것 같은데 안 가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디너의 문화 행사는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기들의 전통 문화 공연을 주로 해요. 근데 예. 실은 그게 이렇게 크게 설득력 있는 컨텐츠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아하.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저희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있는 핵심 기술들, 이를테면 LED, 그다음에 3D 매핑을 중심으로 한 영상 기술, 예. 5G 기술, 요 기술 요소들을 이용한 컨텐츠들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LED 기술을 이용한 춤, 아세안의 춤. 그러니까 그 의상과
저 조명 효과에 LED 효과를 넣는 거죠. 아 예전에 클론이 이렇게 옷 입고 추던 그거 뭐 예, 그런 그러한 형태가 진보된 느낌은 형태라고 그런 식? 예,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5G 기술 중에 가상현실을 실시간으로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데까지 우리 기술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상현실. 슈트를 입고 춤을 추면 예. 여러분들 그 행사장 눈앞에 실제로 합성된 가상현실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수 현아 씨가 하기도 했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음악 감독이면서 작곡가인 또 정재일 씨, 예, 그 예. 하나의 범을 작곡했었죠. 예. 그분이 아세안 국가의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각국의 악기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음악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4곡지 정도로 40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예. 하나하나 우리의 기술과 문화 컨텐츠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드릴 생각이고 그걸 딜레이 방송으로 중계할 생각. 굉장히 볼만하겠네요. 근데 정우성 사회 현아 출연 이것 처음 나온 네, 얘기인 처음 거고. 그리고 전체는 사회자가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은결 씨, 마술사 예, 이은결 예. 씨가 매직 효과로 각각의 코너를 갑자기 등장시켰다가 사라지게 했다가 그래요. 그 40분짜리 말 그대로 아세안 판타지를 보실 수 아세안 있도록 판타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 가수들 나와서 위아더 월드 같은 한 아세안 이 곡목은 뭡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예, 뭐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로 사랑으로 뭐 하나가 되고 뭐 이제 사실 클리셰 같은 그런 예. 가사 내용이긴 하지만 뭐랄까 동남아가 이 외세나 이런 어떤 침략을 좀 많이 받고 좀 이렇게 아픔이 많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그 두려움이 나를 정의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잘 이렇게 모든 걸 잘 이겨나가자 뭐 이런 가사 내용인데 되게 뭐랄까 좀 느낌이 좀 남달랐어요. 예, 작업하면서. 그건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요 무대에 서는 건 아닙니까? 24일 날 전야. 하고 25일 날도.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의 전야 예. 콘서트라는 게 그것도 참. 없던 건데 맞아요. 24일 공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미 근데 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사전에 예약, 그러니까 무료 공연이지만 예매를 했거든요. 예.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99초 만에 전체 티켓 8,000장이 다 빠져나가서 99초요. 네, 지금 더 어떻게 국민 와. 여러분들 초대하기가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리는데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가수 보아 씨, 가수 싸이 씨, 그다음에 산들, 예. 뭐 NCT 뭐 등등 해서 우리 가수가 한 5팀 정도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안 가수가 또 나머지 국가들에 다 참여해서 말 그대로 한 아세안의 콜라보 무대가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근데 가깝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제 타규현.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온다 안 온다 얘기가 지난주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사실상 지금은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저는 뭐 실무하는 입장이고 예. 이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바람을 묻는다면 오셨으면 좋겠다. 오시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실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해 놨다. 지금도요? 예, 아니 그건 계획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 오케이 하면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하죠. 있다.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지. 오면 준비하는 거는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아쉬움이 만약에 안 오신다면 아쉬움이 예. 많긴 하지만 예. 뭐 마지막까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려워진 건 맞아요? 아니면 아직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예. 신락 같은 희망 이런 게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있잖아요. 봐. 아니 왜냐하면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미에도 조금 좋은 시그널이고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에도 좋은 시그널이니까. 그 뭐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국제 정세에도 도움이 되지만 예.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효과만 그렇죠. 따져도 오는 게 좋은 실리적으로 거예요. 이거는. 따져도. 예. 그러니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 김영석 씨.
아니 이거는 오늘 행사랑은 상관없는데요. 네, 귀한 네, 네. 분이 오셨으니까. 아니 사실은 이번뿐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세요. 중요한 행사들에 같이 손잡고 하기도 하시고. 근데 워낙 대중적으로 너무나 성공한 작곡가라서 뭐 굳이 그렇게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데 참여하고 하지 않으셔도 이미 명망가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좀 웃겨서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웃겨서 하는 그게 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욱해서. 예, 욱해서. 욱해서. 네, 예, 그런 경우가 뭔가 많고, 마음에서 욱해서. 뭔가 엄청난 신념이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곡을 잘 만들고 싶은 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예, 예.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곡을 쓸 거냐라는 또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아하. 그런 부분에 하나의 교집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막상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예, 예. 딸이 지금 7살 늦게 이제 7살. 봤는데요. 예. 7살 되고 나니까 아이의 미래는 또 어떨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사회 문제나 근데 아직도 뭐 새가슴이죠. 사실은. 새가슴이요. 예, 작곡가이기 때문에 아. 뭐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신념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자발적인 부모로서의 건데. 노력. 이거 뭐 혹시 예. 거기다 정치색 같은 걸 누가 씌워가지고 또 이러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 같은 것들, 이게 두려움.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작가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앞 고충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독자층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그 데미지는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행위 자체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감성적인 걸 많이 예,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좀 덜. 김영석 욕을 작곡가가 먹는 진짜 것 그 같아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말이나 그 행동을 참여를 이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닥 정치적인 인물로 안 보더라고요. 안 보여요. 네. 관심이 그렇게는 또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죠. 아니고요.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30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네. 30초 남았는데 본인이 작곡하신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뭔지 제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이거. 최근에 만든 곡입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여러분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 아세안 10개국의 스타 가수들이 모여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행사 정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탁현민 의원, 작곡가 김영석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